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본 바느질법 홈질과 박음질을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바느질 세트 안에 있는 원단을 꺼내서 반으로 접어 가로 10, 세로 10cm의 정사각형 두 개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에는 원단의 여유를 사각형 바깥쪽으로 1cm 이상 남겨두도록 합니다. 두 개를 그려야 하니 두 개를 연결해서 그릴 때는 사이의 간격을 2cm 이상으로 간격을 두고 그려야겠지요. 바느질 세트 안에 들어있는 수성펜은 바느질 전용 수성펜이라서 물이 묻으면 지워지므로 다른 펜은 사용하지 않고 바느질 수업을 하는 동안은 이 펜을 꼭 사용하도록 합니다. 정사각형 두 개를 다 그린 다음 원단 두 장을 동시에 잡고 시침핀을 이용해서 고정해 주도록 합니다. 고정이 된 원단을 시접 0.7에서 1cm 정도를 남기고 정사각형을 가위로 잘라주도록 합니다. 기본 바느질법을 배우면서 티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티매트 재단을 미리 해놓고 남은 원단에 홈질과 박음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재단이 다 되었으면 사각형 한 변 쪽에 창구멍을 남길 거예요.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표시를 해주세요. 제 자투리 원단에 본격적으로 기본 바느질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이용해서 직선을 2개 그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바늘에 실을 끼우고 매듭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고 내 팔,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되는 길이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면 바느질 할 때 엉키거나 꼬여서 힘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길지 않고 편할 수 있는 길이만큼 준비합니다. 실의 한쪽 끝부분을 화면과 같이 바늘 뒤에 손가락으로 고정한 다음 긴 쪽을 3번 정도 감아서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잡고 바늘을 당겨줍니다. 끝까지 빼주면 손가락 안에서 매듭이 지어집니다. 다시 한번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우고 실 한쪽 끝을 바늘 뒤쪽으로 손가락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 긴 쪽을 바늘에 3번 정도 감아줍니다. 그리고 감겨있는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꼭 잡고 바늘을 한쪽 손으로 쭉 빼줍니다. 끝까지 빼주면 검지와 엄지에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두 가닥의 실 중에 한쪽 실 끝만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제 홈질을 할 건데 원단의 뒤에서 바늘이 올라옵니다. 선을 그어 놓은 끝에서부터 올라와서 올라오고 나면 빼다 보면 한쪽에만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바늘만 잡고 빼면 실이 바늘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늘과 실을 약간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빼야 바늘에서 실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다음 칸으로 한 칸 0.3cm 정도 되는 한 칸을 바늘로 한 땀을 가보겠습니다. 징검다리처럼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 땀 떠서 올라오는 이 한 땀의 크기는 처음에는 촘촘하기가 힘들겠지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 바늘땀이 예쁘겠지요. 선생님은 0.3cm 정도 되는 바늘땀으로 홈질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오고 또 내려가서 올라오고 한 땀 한 땀 할 수도 있는데 적응이 되면 두 땀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세 땀, 네 땀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갈 때의 땀과 올라올 때의 땀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 예쁜 바느질 땀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바느질이 홈질입니다. 홈질. 이게 가장 쉽고 기본이 되는 바느질 법입니다. 홈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직선 부분을 끝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땀 한 땀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직선을 끝까지 홈질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합니다. 직선 끝까지 홈질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이제 마무리 매듭은 원단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매듭을 지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홈질이 끝났고 바늘을 뒤쪽으로 넣어서 뒤에서 쭉 뺀 다음에 매듭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앞과 뒤가 무늬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이 홈질입니다. 자, 실을 동그랗게 원으로 만들어 준 다음 바늘을 실 밑에서 위로 올려 묶어 줍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부분, 교차되는 부분이 매듭을 지을 자리에 고정시키고 손으로 꼭 눌러 실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 단단한 매듭이 되겠지요. 실을 동그라미로 만들어 준 다음 아래쪽에서 바늘이 위로 올라와서 묶어주고 매듭을 짓고자 하는 자리에 교차점을 맞추고 엄지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실을 살짝 잡아당겨 매듭을 만듭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쪽가위를 이용해서 한 1cm 정도 실밥을 남겨주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음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매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긴 실 끝을 손가락 바늘 뒤쪽에 놓고 고정한 다음 바늘을 3번 정도 감아 엄지와 검지로 감긴 곳을 고정하고 실을 살짝 뽑아줍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음질 역시 원단의 뒤쪽에서 바늘이 시작 부분에서 올라옵니다. 처음 한 땀은 홈질과 똑같습니다. 한 땀 가서 들어가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홈질은 진행 방향으로 또 한 땀이 갔었는데 박음질은 진행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뒤쪽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건너뛰어서 넘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행 방향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한 땀을 갔다가
비어있는 부분까지 뒤로 한 땀 갔다가 앞으로 한 땀을 건너뛰어서 넘어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박음질입니다. 박음질은 홈질보다 좀 더 단단해서 튼튼하게 박아야 할 곳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뒤쪽 구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뒤쪽에서 앞으로 한 칸 건너뛰어서 오는 것을 박음질이라고 합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홈질은 한 번에 여러 땀을 할 수 있었지만 박음질은 한 번에 여러 땀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땀 한 땀 튼튼하게 할 때 박음질을 사용합니다. 자, 박음질은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음질을 직선을 그어 놓은 반 정도까지만 박음질을 하고 매듭을 짓지 않고 바로 이어서 반박음질도 배워 보겠습니다. 직선 부분에 반 정도까지 박음질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박음질이 반 정도 되었으면 이번에는 반박음질을 해 보겠습니다. 반박음질은, 박음질은 아까 뒤에 한 땀을 뒤로 갔다면, 뒤에 있는 구멍까지 갔다면, 반박음질은 뒤쪽으로 가되 다 가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의 반만큼만 가는 겁니다. 뒤쪽으로 빈 공간을 한 칸을 다 가는 게 아니라 반만큼 비워두고 반만 가서 한 칸 건너뛰어서 넘어오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박음질은 뒤쪽으로 반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앞에서 바늘땀이 홈질 모양과 같아집니다. 내가 바느질을 할 때 앞에 바느질 땀은 홈질처럼 하고 싶고 튼튼하게 하고 싶을 때 이 반박음질을 사용합니다. 자, 뒤로 가되 반만 가서 앞으로 건너뛰어서 넘어옵니다. 뒤로 반만 가고 앞으로 건너뛰어오고, 이게 반박음질입니다. 남아있는 선의 끝까지 반박음질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박음질도 선 끝까지 가서 다 되었습니다. 이제 원단 뒤쪽으로 돌려서 매듭을 지어 줄 건데요. 바늘을 뒤쪽으로 넣어서 실을 동그랗게 원으로 만들어주고 밑에서 바늘이 올라와서 묶어서 엄지손가락으로 교차 지점을 눌러주고 실을 살짝 빼주면 매듭이 됩니다. 2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면 튼튼한 매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을 만들어 밑에서 바늘이 올라오고 엄지손가락으로 교차 지점을 눌러줘서 실을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매듭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밑에서 올라와서 교차 지점을 손으로 눌러주고 뽑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매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홈질과 박음질 그리고 반박음질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아까 재단을 해 놓았던 티매트 원단에다가 홈질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해 보겠습니다. 표시해 놓았던 창구멍 부분은 바느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으로 나중에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창구멍 부분은 비워두고 홈질로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시작과 마무리는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튼튼한 바느질을 하려고 할 때 박음질을 이용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창구멍 부분 빼고 시작 부분을 1cm 정도는 박음질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끝에 가서 1cm 정도를 박음질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사각형 모양을 따라 홈질을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을 선생님 속도를 못 따라오더라도 다음 시간까지 요 티매트 사각형 하나는 홈질로 하나는 반박음질로 이용해서 바느질을 해오는 것까지가 과제입니다. 자, 홈질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바느질 해주도록 합니다. 창구멍 부분은 남겨놓아야 해요. 나중에 뒤집을 때 창구멍을 이용해서 뒤집기 때문입니다. 네, 창구멍에 가깝게 왔는데 마무리 부분 1cm 정도도 박음질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창구멍으로 뒤집을 때 벌어져서 이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바느질이 다 뜯어져요. 그래서 처음과 시작 부분은 항상 박음질, 이렇게 박음질로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주도록 합니다. 뒤에서 나와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실이 조금만 남았지만 원을 만들어서 바늘을 빼서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뽑아주세요. 두 번 이상 해줘야 튼튼한 매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홈질로 바느질을 티매트 사각 부분에 바느질을 완성했습니다. 다 하고 나면 시침핀은 뽑아주시고 다음 나머지 하나 더 있는 걸 가지고 반박음질을 이용해서 티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티매트를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다면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박음질로 시작하고 다른 부분은 홈질로 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바느질법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박음질을 이용해서 티매트를 만들어 보라고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원단으로 또 티매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홈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홈질로도 충분해요. 오늘은 반박음질을 이용해서 티매트 바느질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사각형 그려놓은 선을 따라서 반박음질을 이용해서 티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각진 고수에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한 땀 건너뛰는 거 말고 그 각 부분에 맞춰서 바늘이 올라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 지점에 맞춰서 다시 바늘이 처음 시작한 거 올라온 것처럼 해서 다시 한 땀 가서 박음질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면을 창구멍을 빼고 모두 반박음질을 이용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창구멍까지 앞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집어넣어서 뒤에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보이라고 색깔을 진한 실을 썼지만 우리 친구들은 색깔과 원단 색깔과 어울리는 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내 바늘땀이 잘 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한 색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첫 시간 기본 바느질법 홈질과 반박음질을 배워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과제 꼭 해오세요.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모든 이웃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김해 행복교육지구.